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곰 PD입니다. 저희가 7월부터 잠깐 휴식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저도 직장에서 좀 긴 출장을 좀 다녀오고 좀 바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녹음을 못 해가지고요.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저희 방송을 이제 기다리신 분들 중에는 오늘 이제 딱 들으신 분들은 정말 횡재하셨는데요. 금책방을 또 해냈습니다. 정말 오늘 어마어마한 분들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바로 막 나오는 신간 앤솔로지 손안의 책 출판사에서 출간한 카페 홈즈의 마지막 사랑의 작가님들을 모셨습니다. 김탁한 작가님, 정명섭 작가님, 정혜연 작가님, 조영주 작가님, 차무진 작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들어보시니까 얘가 좀 이런 게 필요하다 딱 느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님들께 네. 또 한 분씩 이렇게 좀 직접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부터 이렇게 네네. 해주시면. 네. 순서대로. 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외무순인가요, 근데? 적어놓은 거? 가나다 손 아닙니까 이거?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소설 쓰는 김탁환이고요. 네, 지난번에 카페 홈즈의 가면이라고 첫 번째 앤솔로지 때는 추천사를 썼었는데 네, 이번에는 추천사에서 조금 한 단계 더 상승해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저는 어디에나 있고요. 네,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 카페 홈즈 앤솔로지는 이제 다른 작업이랑 다르게 좀 특별한 의미,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요. 그걸 또 금책발을 통해서 인사를 드린다는 사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 만드는 정혜연 작가입니다. 카페 홈즈 1편에 이어서 또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됐고 이야기로 인사드려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 소설 카페 홈즈의 마지막 사랑에서 추지분상 추리소설가의 집요함과 운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라는 엄청나게 긴 소설을 쓴 조영주입니다. 소설에서처럼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차무진입니다. 1편 카페 홈즈의 가면에서는 독자로서 있었다가 두 번째 시리즈인 카페 홈즈 마지막 사랑에서는 이제 소설로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설가 분들 5분을 모시고 함께 처음이라서 네, 그냥 뭐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발음 씹거나 이러면 그냥 네, 그러려니 해주시고. 네. 저만 안 씹으시면 돼요. 네. 계속 이렇게 하시겠죠? 네,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모신 작가님들은 소개가 따로 필요 없는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진행자로서 작가님들 소개를 간단하게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페 홈즈의 마지막 사랑 그 온라인 서점 작가 소개란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페이지 분량을 쭉 읽자니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나중에 녹음. 네, 따로 따겠습니다. 김탁환 작가님, 진해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대소설 불멸의 이순신, 압록강을 비롯해 장편소설 해초, 리심 파리의 조선공녀, 반각본 살인사건, 열녀문의 비밀, 열하광인, 허균 최후의 19일, 나 황진이,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 목격자들, 조선마술사, 거짓말이다, 대장 김창수, 이토록 고고한 연애 등을 발표했다. 소설집 진해 벚꽃과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산문집 엄마의 골목, 그래서 그는 바다로 갔다 등이 있다. 신원섭 작가님, 글쓰는 엔지니어, 교보문고 미스터리 노블 시리즈로 단편, 해프닝, 무죄 판결, 베이커가의 해병 등을 발표했다. 황금가지에서 출판한 한국 추리 스릴러 단편선 5번째 작품집의 추리 단편 라면 먹고 갈래요를 수록했다.
2018년 스릴러 장편 소설 짐승을 출간했고 영화화가 진행 중이다. 카페 홈즈에 가면 어위크, 괴이 도시, 모두가 사라질 때 등 다양한 엔솔로지의 작품을 실었다. 사실은 코미디 작가다. 정명섭 작가님, 대기업 샐러리맨과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를 거쳐 현재는 전업 작가로 생활 중이다. 2013년 제1회 직지소설 문학상 최우수상을 수상, 2016년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크리에이터상을 받았다. 상해 임시정부, 살아서 가야 한다 등 다수의 장편 소설과 각종 단편집에도 참여하여 많은 단편을 발표했다. 정혜연 작가님, 2012년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에서 100일 청춘으로 우수상, 2016년 예스24 이연재 공모전 사건과 진실에서 복명아파트 꽃미남 수사일지로 대상을 수상, 2018년 CJ ENM과 카카오 페이지가 공동으로 주최한 추미스 공모전에서 내가 죽였다로 금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더블, 악의, 죽은 자의 일기, 복명아파트 꽃미남 수사일지, 지금 죽으러 갑니다. 유괴의 날, 내가 죽였다, 너여야만의 두 번째 거짓말을 출간했고 그 밖에 장편소설 엔솔러지 한국 추리 스릴러 단편선 5, 그것들, 카페 홈즈에 가면 참여했다. 조영주 작가님, 서울에서 태어나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홈즈가 보낸 편지로 제6회 대한민국 디지털 작가상 우수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단편소설 귀가로 제2회 KBS 김승옥 문학상 신인상, KBS 김승옥 문학상 신인상 추천 우수상, 붉은 소파로 제12회 세계문학상을 받았으며 2018년 CJ ENM과 카카오 페이지가 공동으로 주최한 추미스 공모전에서 반전이 없다로 금상을 수상했다. 차무진 작가님, 대구에서 태어났다. 2010년 장편소설 김유신의 머리일까로 데뷔했다. 2017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해인은 미스터리적 색채와 문학적 깊이, 정밀한 역사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서브컬처 작품으로 한국 장르 문학의 또 다른 영역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다. 모크샤 혹은 아이를 배신한 어미 이야기 1, 2편 인더백을 발표했다. 그리고 특히 정명섭 작가님과 조용주 작가님은 지난 저희 방송에서 한번 인터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시고요. 또 차무진 작가님께서는 그 인더백 출간 때 북토크 실황이 저희 방송에서 또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그만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의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채널 예스에 보니까 그 1편,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나왔던 카페 홈즈에 가면 그 출간 때 하셨던 북토크가 그 친절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읽어보고 왔는데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미 그 시점에 2편도 구상 중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당시에 이제 김탁한 작가님께서는 게스트로 이제 오셨던 걸로 제가 봤는데 아마 정명섭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2편은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니까 바로 콜 하셔가지고 그 장면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근데 아무리 이제 그때 구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어쨌든 어떤 컨텐츠든지 1편에 이은 속편 뭐 2편이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원래 1편을 쓰셨던 네 분과 또 이제 또 새롭게 김탁한 작가님과 차무진 작가님께서 합류를 해주셨는데요. 요번에 이 카페 홈즈의 마지막 사랑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은 좀 어떠셨고, 그리고 혹시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1편인 카페 홈즈의 가면을 만들게 된 계기도 아예 그냥 통으로 함께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니까. 네, 카페 홈즈는 사실 뭐 여기 글을 쓴 작가들이나 글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작가들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들은 글 쓰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일어나서 약간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뭔가 독특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게 다른 카페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저도 바리스타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막 제대로 이렇게 꾸미지 않은 사람이 와서 막 이상하게 혼자 중얼중얼 거리거나 이러면 119에 이렇게 손이 올라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 홈즈는 주인분께서 이제 책을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이고 이제 책도 많이 꽂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도 주변에서는 그냥 쟤 또 막히는구나 정도로 그냥 넘어가요. 저도 사실은 글 쓰다 막히면 이제 방을 서성거리는데 사실 카페에선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를 무대로 추리 소설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걸 이제 손아의 책 대표님 덥석 무신 거죠. 네, 그래서 진행이 좀 됐고요. 근데 추천사를 누구한테 부탁할까 했는데 김탁환 작가님이 이제 떠올랐는데 이제 그걸 부탁하는 손아의 책 대표님 표정이 김탁환 작가님을 합류시킬 수 있으면 우리 2편을 할 수 있어라 눈빛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의 욕망 그렇죠. 제가 추리 소설가라 그런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탁환 작가님이랑 차문희 작가님 좀 염두에 뒀었는데 사실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출판사는 이 돈이 나가는 게 늘어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당시 김탁환 작가님 몸값이 얼마인지 몰랐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작가님이 하신다고 딱 하니까 저는 봤거든요. 손아의 책 박강훈 대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감격의 눈물요? 본인은 눈에 땀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눈에 땀이 들어갈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막 감격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2편을 할 수 있겠구나. 이야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를 다 끝내고 엔드나 끝이라고 하지만 그 이 너머의 이야기는 항상 작가들이 욕망하고 있거든요. 카페 홈즈도 마찬가지여갖고 사실 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 하고 김탁환 작가님 오케이를 하시는 순간 2편의 운명은 정해졌던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대부분 한 번 같이 작업을 했거나 아니면 아주 절친했고 카페 홈즈에 자주 얻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어려운 점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카페 홈즈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연대감 이런 게 좀 강하신 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더 이게 또 좀 잘 쓰여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누구나 다 뭐 그러겠지만 익숙한 공간에서 조금 더 해서 여기 뭐 게이지 얘기도 이제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익숙한 공간. 저는 특히 이제 냄새요? 책 냄새 있잖아요. 책이랑 오래된 책장에서 그 나무 냄새 나거든요. 코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게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게 좀 많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카페는 많이 가긴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바리스타로 일하긴 했지만 그 내 집같이 좀 편안한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배치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이제 인테리어가 이제 편한 곳이 있는데 1순위는 뭐 아무래도 카페 홈즈였죠.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그 모두가 사라질 때랑 인더백 북토크 이제 그 녹음을 이제 제가 하러 갔었 그때 제가 네네. 처음 여기를 가봤거든요. 말은 굉장히 저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곳인가? 제가 망원동을 갈 일이 거의 없어서 집에만 애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근데 갔는데 그 작가님들이 진짜 이곳을 정말 특별하게 느끼시는 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정말 들었고 이 시리즈를 읽을 때도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작가님들께서 정말 각자 좀 진짜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계시고 이 카페 홈즈에 대해서 이런 것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망원동에 네. 그 시장 앞에 그 2층에 네. 거기 있는데 그 전에 또 다른 네, 그죠. 곳에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카페라는 게 뭐 딱 정해놓고 저기 가봐야지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갔는데 여기 괜찮네. 예,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그 전에 원래 사실 잘 모르던 곳인데 그냥 네, 그러니까 원래 우연하게 거기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카페 홈즈니까 제목이 카페 홈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이 주인장이 왜 제목을 카페 홈즈라고 했을까 궁금하니까 이제 시간 짬이 났을 때 들어가 보게 됐고 들어가서 좀 놀랐죠. 왜냐하면 내가 없는 책도 막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책들이 꽂혀 있는데 이건 정말 이 추리 소설, 추리 미스테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 주인이.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을 하다가 뭐 전 작업실이 따로 있지만 이제 작업실에서 계속 작업만 하면 지치잖아요. 네, 좀 지치서 한 번쯤 이렇게 리프레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작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좀 옮겨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죠. 네, 그럴 때 주로 작가들은 이제 카페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카페 홈즈에 갔던 것 같아요. 카페 홈즈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뭔가 뒤에 이제 책들이 약간 저는 그런 느낌 받는데 제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 꽂혀 있는 그 책을 쓴 작가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아. 네. 뒤에서 이렇게 동네 형들이 뒤에 이렇게 쫙 꽂혀 있는 것 같은 있잖아.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뭐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네, 이 형들이 응원을 해주면 그게 좀 더 잘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되게 그런 아우라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이제 장편 작업을 할 때 거의 이제 막바지 되면 지치고 이렇게 게이지가 막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감의 그렇죠. 그 게이지가 떨어질 때 이제 가서 좀 작업들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저한테는 그런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마쳤던 작품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작품들을 마쳤는가 이런 거 혼자서 이제 또 이렇게 그 공간과 나의 어떤 작업과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카페도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문 닫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카페 홈즈는 좀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뭐 작가들이 힘을 좀 모으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시즌 2를 하자고 했을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가 나왔습니다. 다른 작가님들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네. 저는 그 카페 홈즈를 다른 분들과 달리 좀 늦게 갔던 것 같아요. 2017년도였던 것 같고 그때 해인이 나왔을 때 제가 저도 작업실이 망원동 쪽과 상당히 멀어요. 해화동이나 대학로 쪽에서 작업을 할 때였는데 카페 홈즈 소문만 듣고 가봐야겠다 생각만 했지만 너무 멀고 해서 갈 기회가 아예 없었는데 마침 그 마포구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 강의를 하고 걸어 내려오면서 강의를 마치니까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저녁 8시. 그래서 내려오면서 카페 홈즈를 가봐야지 하면서 그 망원동역까지 걸어왔다가 조심스럽게 카페 홈즈 문 앞에 딱 섰는데 그 8시 한 40분 됐나? 이 불이 거의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이 있나? 그래서 딱 문을 열어보니 땡그랑 소리 나고 계단을 올라가니 그 카페 홈즈 사장님 혼자 계셨어요. 마감인데 지금 이제 마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내려가려다가 사장님이 저한테 잠깐 그리고 저도 제가 이렇게 같은 말이 동시에 나오면서 해인 쓰신 차무진 마침 그 사장님 혼자 마감을 다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해인을 읽고 아니 밖에 CCTV 있고 참작관네 이러고 막 서둘러서 읽은 거 아닐까? 저 작가님이 오신다. 제가 그 이제 난데없이 이 읽고 있던 책에 작가가 난데없이 찾아온 거죠 혼자. 그래서 사인을 하고 가라라고 하셔서 사인을 하고 근데 뭐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뭐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페북을 보니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오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이라고 하는 포스팅이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조용희 작가님이 거기 또 바리스타로 계시고 하면서 자주 가서 인연이 지금까지 됐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었죠. 두 번째 박수가 나왔어요. 전 들으면서 우리 작가님들은 이렇게 묘사를 하시나 이렇게 문을 딱 열어서 땡그랑 할 때 뭐 튀어나올 분명히 CCTV가 있었다니까 제 생각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작가님들 두 분도 한번 간단 이야기해 주시면. 네. 저는 그렇게 놀라운 경험은 없고요. 이걸 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살아가지고 다른 분들처럼 거기서 뭐 작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조영주 작가님 따라서 한번 이제 갔는데 되게 편안한 분위기고 되게 신기하게 다른 작가님들이 막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서 또 아는 분들을 만나시기도 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묘한 뭔가 환상동화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서울에 와서 가까우면은 이제 홈즈에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 만날 때 좀 긴장을 하는데 홈즈에 가면 왠지 이제 편안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가지고 미팅하는 듯한 이런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그렇고 뭐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그 작가님들끼리
미팅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만났는데 되게 뭐 그냥 친구네 집 거실에 가서 이렇게 놀는 기분. 근데 이제 뭐 모르시는 다른 손님들도 오시니까 그럴 때마다 약간 친구네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빠 온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친구게 되고요, 하고. 막 네네네. 좀 조용히 정말 해줘야 되니까. 좋은 표현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가끔 신기할 때도 있고 그런 카페가 카페 홈즈인 것 같아요. 네. 네. 조영주 작가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근데 될지. 왜 저는 박수를 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한 번 하면 또 계속 해야죠. 네, 또 참고로 정혜연 작가님 이야기에 제가 덧붙여드릴 말씀이 하나 있자면 정혜연 작가님이 사실 길치거든요. 근데 서울에 올 때 거의 유일하게 안 헤매고 찾으시는 곳이 카페 홈즈예요. 그쵸. 네, 그래서 정혜연 작가님은 어디서 누가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카페 홈즈로 약속 장소를 네, 길 찾기 네, 앱을 네. 맞아요. 안 쓸 수 네, 있는 네, 거의 유일한 곳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 홈즈는 정말 정혜연 작가님께 이상한 의미로 특별한 곳이고요. 저는 뭐 다들 이미 뭐 워낙 카페 홈즈에 대한 걸 너무 많이 써서 이제는 뭐랄까 카페 홈즈 사장님이 작가의 이런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카페 홈즈 얘기를 그만 쓰는 게 어떻겠냐는 이제 조언을 들었을 그만 정도로 쓰라고요? 네, 너무 많이 쓴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동안 제가 카페 홈즈와 관련된 걸 얼마나 많이 썼나 저작물을 정리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권이더라고요. 진짜요? 거의. 우와. 예. 에세이 3권에 다 나왔고요. 그리고 카페 홈즈 장편 소설 반전이 없다를 적었고 이번에 카페 홈즈 그 여기 이거 단편 2개가 이게 있고 요 카페 홈즈 가면 2개가 다 카페 홈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요다에서 나온 모두가 사라질 때도 카페 홈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 홈즈를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모든 이야기 카페 홈즈에서 시작을 하니까 좀 이제 진정을 해가지 않을까 그 정도의 단계에 달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단편집도 그렇긴 한데 특히 엔솔로지를 읽을 때 좀 작품 순서를 이제 작가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하시나 이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번 그 북토크 그 정리된 걸 보니까 그때는 뭐 외모 순위다 막 네. 이런 거 막 공방에 막 쓰시던데 이번에는 작품 순서 어떻게 정하시게 되셨나요? 그거 사장님이 정하는 거 같아요. 아 사장님이 지난번에는 끝나네. 사장님이요. 네. 원고 빨리 준 순서대로 넣었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이번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치? 아니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뭔가 나름 이렇게 좀 머리 쓰신 것 같아요. 이번엔. 아니, 그럼 평소에 머리를 안 쓰시다니까. 이번에 많이 머리를 쓰신 느낌이었어요. 제 뭔가 되게 생각에는-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정연- 제 생각에는 네. 제가 2번째 실렸거든요. 네. 역시 외모 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네. 그럼 첫 번째 서민 작가네. 김탁한 선생님 죄송합니다. 외모 꺾어놓은 순. 뒤부터 예쁜 순, 뒤부터 잘생긴 순. 이게 제가 조금 알아요. 이게 뭐냐면 분량이 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지 매수가 제가 서툴러서 이렇게 좀 분량을 좀 많이 이렇게 잡아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불쌍한 저 작품이 카페 포아로가 중간이나 뒤나 어중간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장님의 판단하에 가장 앞에 놓고 김탁한 작가님이야 뭐 우리 책의 제목과 맞닿아 있고 또 가장 피날레를 장식해 주셔야 하니 마지막 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작가님들은 뭐 랜덤으로 랜덤으로 가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이쯤에서 전화 찬스를 써서 박광훈 대표님 전화 이것도 좀 걸어보면 저는 그게 빠를 것 같은데 우리는 모르니까 전화. 지금 카페 홈즈 있을 거예요. 그럼 전화 거시죠 누가 한 분. 진짜요? 전화 거시죠. 일이 예. 점점 커지는데. 네, 가장 전화 걸었을 이런 거 때 전화 그렇게까지 빨리 받을 것 같은 분으로 다른 거 전화. 얘기하시면 제가 예. 박광훈 전화해서- 대표님께 전화를 걸어봅시다. 방송 아니요 이게 지난번에도 좋네. 예, 예. 저기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서. 지난번에 네. 분명 마감하는 순서대로 말씀을 저는 나이 순인 줄 스피커폰으로 알았거든요. 틀어놓을게요. 지난번에. 예. 근데 작가님들도 은근히 궁금하신가 봐요. 외모 순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손안의 책 박광훈 대표님께 네. 전화 연결 중입니다. 이럴 줄 알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네, 이따가 다시 전화가 오면은 제가 한번 순서대로 한 연락하도록 번씩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전화해 볼까요? 누구 전화를 받나? 누구 전화 제일 많이 받나?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제가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닌데 이 질문을 쓰면서 네. 작가들이 약간 그래요. 이렇게 뭔가 오면은 자기 성에 찰 때까지 파고 들거든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전화 오면 다시 한번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 멘트는 많이 안 해도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럼 이건 전화가 혹시 오시면 네, 제가 그때 한번 다시 저기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한번 근데 밝혀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한 기준이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주사위에 이렇게 이름 하나씩 적어놓고 굴린 다음에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일단 김태원 선생님이 멘트인 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뭐 네.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김태원 선생님 그리고 건 뭐- 미래 얘기니까 멘트. 네, 그리고 제목이 마지막이니까 그럼요. 네. 마지막에 제목.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미래 여러 얘기라서.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도 네, 정말 납득이 딱. 그리고 차미 작가님께 맨 앞인 것도 알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왜냐면 카페 포아로가 끝나면서 카페 홈즈가 이렇게 그치.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저 봤을 때. 아. 그래서 맨 처음이 아니었을까. 외모순이 아니었다고? 카페 포아로가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 홈즈 얘기가 그치. 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무튼 진실은 좀 이따가 한번 제가 네, 밝혀보는 밝혀지지 걸로.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잠깐만 전화. 와, 박강호 대표님이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작가님. 네, 저희 지금 금책바 녹음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희 이제 방송 이제 스피커폰 켜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우리 평소 쓰던 비속어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네네. 여기 성북 세무서 와서 작업 업무 중이에요. 업무. 예, 이따 끝나시고 그럼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세무서. 세무서는 인정. 왜냐면 저도 세무서 갈 때마다 약간 카페 그쵸, 그 약간 무서워요. 네, 네, 제가 사실 돈을 예민하실 수 있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왜 이렇게 약간 죄인 된 기분이지? 막 이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세무서를 나오신 대표님께서 전화해 주셨을 세무서 때 나오면 네, 조금 탈진해서 예,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끝나고 전화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한 질문을 좀 이제 드려볼까 하는데요. 작품이 실린 순서대로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제일 처음에는 공통 질문으로 이제 이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시게 됐는지 요거 먼저 여쭤보고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그리고 혹시 그 집필 전에 서로 좀 이렇게 주제나 장르 이런 걸 좀 혹시 분담 같은 걸 하셨는지 그렇게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어떻게 순서대로 하셨는지. 실린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늘 그 정명섭 작가님이나 주영규 작가님하고 늘 엔솔로지를 자주 했었는데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그대로 편집자에게 넘어가고 편집자분들이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작가한테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질문이요? 작품을 네. 작품을 의논하지 어떻게, 않는다. 의논하지 네네네. 않는다. 네네. 그리고 네네.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냐. 이런 카페 포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정은섭 작가랑 커피를 마시면서 신호섭 작가랑 셋이서 커피를 마시면서 툭 던진 말이었었어요. 아 기억나요. 그때 네. 그 신호섭 작가가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식사를 샀어요. 밥을 샀는데 차를 마시면서 나는 그 카페 포아로의 미스테리한 공기를 가지고 해보겠다. 그리고 주인이 작가가 너무 되고 싶어서 찾아오는 작가들을 다 쫓아내는 이야기면 어떨까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착안이 됐습니다. 착안이 됐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작가님들을 출연시키고 싶은데 처음에 신나게 썼어요. 신나게 쓰다가 초고가 나오고 난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대로 써도 되나 말까? 이대로 써도 되나? 누가 원래 성함까지도 그대로 썼거든요. 처음엔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좀 더 노골적인 뭐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다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등등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제가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긴 했는데 카페 포아로에서 등장하는 작가들은 뭐 분명히 카페 홈즈의 마지막 사랑에 참여하신 작가분들이 맞고요. 겁이 나서 있다가 이름을 살짝 바꾸자. 그럼 되겠지. 나머지는 뭐 똑같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는 중간에는 정문섭 작가님한테 혹은 조영주 작가님한테 상의도 했었어요. 이름을 조영주가 좋을까, 조용지가 좋을까, 조명주가 좋을까 상의도 몇 번 했었고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카페 포아로 작품이 나왔는데요. 중간에 김봉곤 사태가 벌어졌었죠. 어떤 사태요?
창비에서였었는데 그 뭐라고 하죠? 예,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실존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작품에 등장시키면서 그 인물의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자기 작품을 다듬는 어떤 작가의 도덕성이랄까 등등에 관한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이 원고를 다 넘기고 손하나의 책 박강원 대표가 아마 수정 2고를 보내줬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 이거 다시 써야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저 다시 쓸래요. 그러니까 박강원 대표가 펄쩍 뛰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 그대로 무거운 나가야 사람이 된다. 펄쩍 뛰다니. 펄쩍 뛰어. 저 이거 다시 쓰고 싶다. 이분 다른 뭐 김탁관 선생님 존경하고 우리 정면섭 작가 뭐 정현 작가 이분들하고 척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척을 지을 정도로. 어느 정도 그 정도였었나?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또 겁이 나는 건 카페홈즈 대표님이었어요. 그래서 박강원 대표께서 그러면 다른 작가님들은 그냥 웃어 넘기신다. 자기가 100% 안다 본인이. 네. 하지만 카페홈즈 대표님은 사장님은 이 카페 포화로 원고를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혹시 어떠한 저어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차문진 작가가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여드렸고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는데 물론 그 카페홈즈 대표님도 흔쾌히 수정사항을 또 주시지 않으셔서 저는 카페 포화로를 마무리를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잘 된 거죠? 네, 어쨌든 잘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잘 됐으니까 일단 네. 축하드려. 아직까지 큰 갈등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를 쓰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범죄가 일단 살인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스터리 스릴러에서 살인은 이제 빼놓기가 조금 힘든데 실존하는 카페다 보니까 이제 그 카페 사장님께서 부탁하시는 제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페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안 된다. 네. 건물을 폭파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불을 질러도 안 된다. 불이 나면 안 된다. 근데 막 계속 하고 싶었죠. 살인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선책으로 살인 얘기는 쓰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찾는 그런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쓸 때 소재가 먼저 생각나고 제한 조건들을 맞추는데 제한 조건이 있다 보니 제한 조건에 맞는 소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런 구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정명. 그다음에 전가요? 네네네. 나구나. 네. 딴 생각하고 있다가 맞다. 신원섭 작가가 지금 오늘 직장 관계로 예, 맞습니다. 못 와갖고 제가 저한테 넘어왔네요. 사실 저도 좀 죄송한 게 이 막걸리 아저씨는 망원동이나 홍대 쪽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리어카에다가 막걸리 싣고 다니는데 사실 그렇게 물건 파시는 분은 많은데 이분은 제가 한 20년 넘게 봤었는데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었어요. 예, 그냥 웃으면서 하고 뭐 안 산다고 했을 때도 뭐 이렇게 크게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맞아갔는데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봤거든요. 이분을 지난 세기부터 본 것 같은 느낌인데 늘 어제 본 것처럼 그런 한결같은 느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쓸 때 그 막걸리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좀 써보고 싶었는데 좀 죄송하게도 제가 이 사건에 한복판에 던져버려갖고 좀 죄송하긴 한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카페홈즈가 무대이긴 하지만 여기를 조금 넘겨서 이제 망원동 전체로 한번 얘기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막걸리 아저씨 얘기를 떠올리면서 이 아저씨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안 보이면 그렇잖아요.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항상 저는 글 쓸 때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랬다면 저랬다면 했을 때는 만약에 막걸리 아저씨가 사라졌다면 안 보인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조영주 작가님은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예, 저는 그 어떤 작가 에세이에도 보면은 이제 뒷표지가 이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괴테하우스에서 살인 사건을 일으키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괴테하우스 반대편에 카페홈즈랑 똑같이 생긴 카페가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소설을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쭉 적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원고를 적고 나서 가만히 노려보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편에서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리소설가 윤혜완을 등장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 내용과 전에 쓰다가 포기했던 내용이 얽히면서 얼결에 실제로 카피홈즈에서 있었던 괴문서 출력 사건이 연관이 되면서 이전에 썼던 원고가 괴문서의 내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괴문서가 카피홈즈에 왔는데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고 나타난 불안증 환자 윤혜완 추리소설가가 이 괴문서를 보고 나서 이 괴문서가 소설인지 아니면 실제로 살인사건 같은 게 일어났던 건지 매우 불안해하면서 이 괴문서를 쓴 사람과 정체를 파악해 나가는 내용을 적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실제 있었던 실제로 이렇게 이라고요? 가끔가다요 팩스가 막 혼자서 막 프린트가 돼요. 카피홈즈에서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만 3번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마다 사장님이 어제 또 왔다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네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쓰는데 그 대화를 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정체가 밝혀졌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체가 밝혀졌던 일은 여기 예시로 담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적어봤어요. 이게 무슨 광고 팩스가 아니고 진짜 막 왜 진짜로요? 소설 내용이 막 와요. 진짜요? 그것도 추리소설 내용이고 되게 이상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 보면 그런 막 뭐 대출 상품 이런 거 네, 팩스로 그런 막 게 아니고 오고 뭐 추리소설이 그런데, 나와요.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추리소설의 일부분이. 김탁한 작가님 네, 네. 듣다 보니까 저도 막 재밌네요. 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작품들을 이제 책이 나오고 읽어보니까 약간 자기 반영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들이 이 작품 속에 많이 녹아 있어가지고 저는 뭐 제 것보다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많이 낄낄댔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즐거웠고요. 저는 그냥 이 어쨌든 이 카페 홈즈고 홈즈 시리즈잖아요. 시리즈를 쓰는 어떤 소설가의 고통이라고 할까? 네, 그래서 이 코난 도일 경도 이제 홈즈 시리즈 쓰다가 쓰기 싫어져 가지고 그래서 홈즈 이제 절벽에서 밀어뜨리고 너무 때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홈즈가 절벽에서 떨어졌으니까 난 이제 이 시리즈 안 쓴다, 딴 거 쓰겠다. 그랬다가 또 독자들이 막 항의하니까 좀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차관은 거기서 뒀고요. 이제 저도 그 벽타파 시리즈라고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20년 그 시리즈를 계속 쓰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고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시리즈 쓰다가 힘들어지면 코난 도일처럼 홈즈를 죽여버릴까? 코난 도일이 홈즈를 죽이듯이 저도 이제 제 소설의 주인공을 죽여버리고 이제 끝 이렇게 네,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네, 코난 도일과 홈즈 그리고 저와 이제 제 벽타파 시리즈의 주인공 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짜봤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인지 필연인지 뭐 이 카페 홈즈 사장님 고향이랑 제가 고향이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카페 홈즈 하다가 망하면 어디가 뭐 할 거냐 이거 안 하면 네, 그러면 고향에 가겠지. 네, 그럼 고향에 가서 또 뭐 할 거냐? 그럼 또 카페 홈즈 같은 거 하겠지. 뭐 그런 생각들도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뻗어갔던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덧붙여서 소설을 읽고 나서 혹시 작가님도 그러면 벽타파 시리즈를 그만 쓰시라고 이러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찾아봤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찾아본 인터뷰에는 앞으로 한 원고지 1만 매 정도 더 쓰고 싶다. 네. 이런 인터뷰 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계속 쓰시는 거죠, 작가님? 예, 쓰고 싶긴 한데, 네, 네, 그러니까 쓰고 싶은 마음과 안 쓰고 싶은 마음 두 가지 마음 예, 약간 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또 팬으로서 네. 또 어쨌든 작가님의 신작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한번 또 여쭤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세무서 일은 다 끝나셨나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전화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네. 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아니면 뭐 세금 많이 내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건가요? 아니요, 서류 발급을 하러 나왔는데 1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아이고야. 그 세무서들이 다 그렇다니까. 네. 네. 문어들 들어가세요 좀. 저기 본론으로 하면은 지금 질문 사항 중에 하나 이거예요. 실은 순서가 어떤 순서로 실었냐. 그래서 지난번에는 온 순서대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작가들끼리 그냥 외모 순이다
뭐 이런 거다라고 이런저런 얘기인데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순서를 정하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제가 그 작가님에게 전부 작품 순서를 한번 여쭤본 적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두 분이서 네. 그 순서에 대한 팁을 주셨거든요. 그 두 분의 팁에 따라서 이제 제가 어떤 팁이었나요? 한 분은 어디에 넣어달라, 한 분은 어떻게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는 본인 작품이 어디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아, 그리고 그 두 개를 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랜덤이었나요? 그렇죠. 아,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랜덤. 근데 배치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진행하시는 분이나 작가 우리들도 다 이게 어떤 규칙이라든지 원칙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 갖고요. 네,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그 작품 이제 원고 보내주셨을 때 다 읽어보고 대략적인 순서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그 저만의 그 약간 그런 그렇죠. 네.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여쭤보시면 딱히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 대장금 같은 거네요. 이게 맛있는데 맛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네, 그렇죠. 감을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갑자기 전화드렸는데 해주셔서 저기 흔쾌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금책바 녹음 중인데 이 금책바 독자들에게 카페 홈즈의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어떤 책이고 왜 읽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세부서 앞에서 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네. 우와. 시작하면 되나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갑자기 되게 낯선데요. 독자님 안녕하세요. 김광광이라고 합니다. 카페 홈즈의 마지막 사랑을 출간하면서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신데 이분들의 작품이 다 훌륭해요. 너무나 멋있고 정말 독특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읽고 카페 홈즈 한번 방문하셔서 거기 있는 맛있는 차도 한잔 하시면 상당히 감흥이 새로울 수 있을 거야. 특별히 이 책을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잠시 후에 뵐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대표님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요? 네. 목소리가 자상한 목소리. 네, 그렇죠. 네. 네, 약간 방송 톤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굉장히 돌발 질문이라 저는 되게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준비되셨네. 그러니까요. 네. 사회자가 두 분이야. 웃겨 죽을 것 같아. 저는 너무 편해요. 네, 작가님 도와주셔가지고. 네. 제가 왜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았는데요? 농담입니다. 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님들께 제가 많이는 질문을 못 드리지만 더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무진 작가님께는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소설가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게임 회사 쪽에서 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소설에서도 약간 뭐랄까요? 그 웹소설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 게임 소설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요소도 좀 약간 사용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었거든요. 이게 쓰실 때 좀 어떠셨는지. 약간 책을 읽으면 상태창 능력이 오른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상태창 이런 거 되게 막 뜨고 막 능력치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 소설을 읽어보면. 네. 이게 아마 그 카페 포아로라는 단편을 게임 개발자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일반 독자들께서는 게임 개발 그 프로세싱을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음껏 속칭 구라를 쳤는데요. 이게 뭐 웹소설에서 유행하는 게임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다르긴 한데 네. 저는 뭐 시트콤처럼 좀 재밌게 좀 써보려고 네.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스마트폰에 이게 사운드 오브 뮤직을 모니터에 틀어놓고 이 스마트폰을 탁 연결하면은 내가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단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펼치다가 이 주인공이 잠깐만 사운드 오브 뮤직 들어가서 뭐 마리아하고 아이들하고 알프스에서 노래 부르고 놀다가 나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인공이 다음 날은 이제 좀 야한 영화에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러다가 이거 단편이 엉망이 되겠다라고 해서 멈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카페 포아로에서 그 장력 게이지의 그 앱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 버린 그 이야기의 일정 부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고 더 다양스럽게 훨씬 더 엉망진창인 그 예전의 그 이야기보다는
더 좀 단정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긴 한데 어쨌든 게임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좀 더 언저리 부분의 뭐 용어들이나 네네네.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넣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게임 개발자분들은 너무 화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뭐 게임 소설을 읽어보면 뭐 그런 개발 프로세싱과 전혀 상관없이 막 그냥 막 지르잖아요. 다 판타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뭐 불편함이 없었고요. 재밌게 읽었고 아까도 잠깐 신나게 쓰셨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먼저 언급해 주셨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그 작가들이 누가 봐도 같이 쓰신 이제 작가님들이신데 왠지 이제 그 작가님이 쓰실 때 되게 진짜 막 혼자 막 웃으면서 막 쓰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제가 되게 재미있게 쓰셨을 것 같아요. 김덕환 작가님은 제가 뭐 원체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이시라 작중 내용에도 보면 크게 저어되는 부분은 없었다라고 내가 가장 많이 못 건드린 거야.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분 어떻게 그리고 정혜연 작가 제가 조금씩 흘렸어요. 정혜연 작가는 그 이전에 만났을 때 작가님 나옵니다. 작가님 이름이 정혜연이 아니고 정다련입니다라고 했을 때 정혜연 작가님이 흔쾌히 재밌겠는데요 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건 또 살짝 괜찮아. 그때까지는 흔쾌했는데요. 지금은 되게 음흉하게 그려져 있어서 그래도 약간 소설 속에서 그래도 부자라서 참 좋더라고요. 가장 리치하신 네, 상당히 리치하죠. 캐릭터가 지금 겹쳐 소심한 1억 5천 상금을 받으신 그리고 그 조영주 작가님은 가장 많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조영주 작가님도 그 아이덴티티를 살려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무나무를 끌어안고 안 나가려고 하는 그 제 걱정되는 두 분이 이제 정명섭 작가님이랑 신원섭 작가님이었어요. 근데 정명섭 작가님을 제일 망가뜨리긴 했는데 정명섭 작가님이야 뭐 저하고 뭐 저는 각이 없다 그 생각이 들어서 뭐 웃어 주실 줄 알았는데 신원섭 작가님은 막 신혼이신 분인데 이거 이렇게 고양이 사료까지 머리에 덮어 씌우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신 작가를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안 왔습니다. 어쨌든 뭐 폐가 됐다면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떡볶이 성애자 진짜. 제가 끼어도 죄송한데 이 부분이 저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해서 이 인간의 아재 개그도 더는 지긋지긋했다. 이거 듣고 닉킥을 날렸어. 빵 터지고 이제 부인도 읽고 이제 같이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하실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둘이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고 사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이 문제로 그 문제가 생길 건 없고. 절친하나 아재 개그는 싫다. 아니, 저 당연한 일이죠. 아재 개그 좋다고 한 사람은 사실 좀 의심해봐야 돼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막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뭐 당연히 이 정도야 뭐. 네, 그렇죠. 가장 많이 망가진 조영주인데요. 저 거기 떡볶이 성애자에다가 불린 떡볶이 보고 흥분하고 막 고무나무 끌어안고서 못 나간다고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래도 전 마음에 드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다 용서했습니다. 아 진짜요? 어떤 장면이세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실과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조영준을 보기 위해 카페홈즈에 오는 손님들이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작가님들 표정을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네. 여기 소심한 신원섭 작가님 표정을 못 봐서. 그러니까요. 네. 아주 걱정돼요. 그럼 통화 연결 한번 하실까요? 지금 일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네요. 목소리가 아주 작게 여보세요 이러시 않을까. 신혼의 힘으로 아마 뭐 극복하시지 않을까. 전화하실 것 같아요. 아니 혹시 모르니까 카톡은 해볼게요. 통화 가능하냐고. 네. 아무튼 재밌게 읽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혜연 작가님께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이제 독서 클럽 살인 사건을 써주셨고, 네. 그 이제 차무진 작가님의 그 작품 카페 포아로보다는 덜 직접적이긴 한데 작가님 작품에도 다른 작가님들을 연상케 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환 이 이름은 또 조영주 작가님이 항상 사용하시는 윤해환 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요? 닉네임? 네. 닉네임에도 그런 게 있는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네. 어떤
어떤 분들이 여기 또 등장하시는지 그러니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1편에서는 네. 사장님 캐릭터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제 마플 여사 느낌으로 쓰고 이제 2편이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자마자 아, 이 캐릭터를 2편에서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2편 얘기를 하면서 차문희 작가님께서 이제 홈즈 사장님을 쓰신 그때 이제 카페 사장님을 쓰신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특별한 이제 무슨 작품에서 보면 무슨 이제 장력 게이지를 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 캐릭터가 나오는데 저는 또 너무 진지하게 무슨 마플 여사처럼 그런 캐릭터를 쓰면 읽으시는 분들이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의아할 것 같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예전에 조영주 작가님이 카페홈즈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셨던 적이 있으셔가지고 그 생각으로 해서 그 윤혜환이라는 이름이 이제 조영주 작가님 예전 네. 필명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닉네임 그 닉네임들 중에- 소개, 네. 닉네임들 소개. 그래서 뭐 윤혜환 드리머 이런 것도 다 네네. 혹시 네. 윤혜환 작가님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서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 네네. 이제 김동식 작가님 그렇죠. 그거 좀 썼죠. 네, 그것도 아, 원래 네. 차문진 작가님께서 그 이름을 쓰신다고 하셔서 약간 연관성을 한번 주고 싶다 싶어가지고 제가 약간 숟가락 하나 얹는 개념으로 그 이름을 갖다 써냈는데 보니까 안 쓰셨더라고요. 그랬고 뭐 특급 변소라는 닉네임 있었고 블레이드. 블레이드.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있던 아이디를 네. 그냥 막 네. 끌어다가 그냥 막 갖다가 네. 거죠. 블레이드는 정명섭 네. 작가님이고요. 네. 드리머는 몽상가라고 해서 그게 정건우 작가님 옛날 그 닉네임이고요. 그렇구나. 특급 네. 변소는 제 닉네임이고요. 제레미도 실제로 있었어요. 저희 네네네. 저희 모임 중에. 지금 되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저는 드리머라는 건 몰랐습니다. 정건우 작가님이.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알고 쓴 줄 알았어요. 네, 몰랐고 아이디신. 제레미도 몰랐습니다. 네. 실제로 다 있었는데 둘 다. 네. 네,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알고 쓰신 줄 알았는데. 정건우 작가님. 네, 정건우 작가님 죄송합니다. 아이디가 드리머예요. 제가 아이디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알고 쓰신 줄 알고. 네. 정건우 작가 몰랐습니다. 강의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나 열심히 알려줬는데. 네. 신기하네요. 네. 네. 알고 쓰신 저도 줄 알았어요. 신기하네요. 네. 갑자기. 네. 네. 근데 그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작가님들이 어쨌든 소설을 쓰시려면 등장 인물이 있고 이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도 좀 스트레스가 좀 아무래도 좀 있을 수 네, 있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성명학이라고 해가지고 성명학이요? 성명학, 네, 성명학.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느낌이랑 비슷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작품 안에 캐릭터랑 좀 어울리는 이름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소설책 쭈르륵 뒤집어 봐가지고 이제 이름이 있다 하면 그걸 뒤집어 봐가지고 거꾸로 붙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는 이름에서 약간 변경해서 쓰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은근히 좀 스트레스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도 모 드라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그건데 각 뭐 신경외과면 신경외과별로 야구 구단의 선수들 이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런 것도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요. 정혜연 작가님 소설에 보면은 김나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 이 김나무가 김동식 작가 소설에서 그렇죠. 늘 네네. 쓰는 이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김나무를 김동식 작가 소설에서 보고 나서 사람 이름을 똑같이 해서 다 다르게 소설을 써도 괜찮다는 거를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모든 소설의 단편 주인공은 그냥 혜완이라고 짓게 됐어요. 귀찮아서. 근데 또 읽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전혀 다른 소설인데 이상한 줄 알았거든요. 네, 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면서 네, 그래서 그걸 전혀 김동식 이상- 작가 네. 소설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맛이 있구나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 쓰게 됐는데 이번에 작가님들이 해완을 넣어주시고 영지도 넣어주시고 해서 되게 저는 기뻤습니다. 네. 네, 기쁘셨다는 네,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명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다음엔 네, 좀 멋있는 사람으로 조영주도 넣어주십시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카페 홈즈에 가면에서 발표하신 그 너야야만 해 그 작품이 네. 장편으로까지 사실 이게 발전시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거는 단편을 쓰실 때는 어떤 걸 좀 가장 신경 쓰시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저는 싶었어요. 일단 이제 무조건 1번으로는 재미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결말인데요.
이제 장편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이제 걸쳐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읽는 시간이 긴 반면에 단편은 이제 단시간 안에 빨리 읽기 때문에 일단 결말이 재미없으면 이 전체적으로 다 재미가 없다는 느낌을 장편에 비해서 더 강렬하게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말을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말에 가장 힘을 주는 편이에요. 네. 아, 네. 근데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편은 그 끊지 않고 좀 저도 읽고 딱 마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말에서 좀 강한 인상을 받으면 막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그 신원석 작가님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는 지금 우와. 네, 지금 오케이 사인을 주셔가지고 짠것 같아. 자, 네, 그러면 전화 연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 여기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진행하는 붉은 PD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원섭입니다. 아,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여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아, 방금 안 그래도 차무진 작가님 그 소설 저희가 한창 이야기했었는데 그 읽으시고 나서 이제 구원섭으로 이제 등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꼭 그 차무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괜찮긴 한데 다른 작가분들보다 제가 유독 좀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숨길 수 없는 그거군요. 네. 네, 그 다른 분들보다 저는 막 화장실 모래 제가 차문신 작가님 몇 번 뵀는데 아, 그래도 어쨌든 괜찮다 또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아니 그 아, 네, 부인께서 너무 아름다우셔서 부인께 초점을 맞춰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신 작가님보다는 사모님 위주로 칭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네네. 아, 네, 작가님. 신 작가님 다음에 제가 밥 살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올해 아마 통화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그 작가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 이제 이번에 옐레나가 온다 작품을 써주셨는데 이 작품은 또 어떻게 이제 또 구상하시게 됐고 이렇게 쓰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카페 홈즈 시즌 1 때는 좀 편하고 그런 좀 편하게 읽기 좋은 소설을 썼었는데 네. 시즌 2할 때는 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좀 써보고 싶어서 좀 빡센 거를 써보자 해서 좀 그렇게 썼습니다. 하드보일드. 저도 이제 읽으니까 약간 아까 말씀하신 하드보일드 되게 좀 약간 스타일 있고 그런 뭐랄까 그런 액션 영화? 약간 그런 액션 스릴러 본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네,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작가님. 제가 좀 그런 책을 좋아하거든요. 하드보일드 같은 거 좋아하고 네네. 그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해봤어요. 네. 아무튼 또 독자님들이 아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인사 한번 그 저희 독자님들께 또 작가님들께도 한번 해주시고 네, 통화 마치겠습니다. 오늘 못 가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른 작가분들하고도 말씀 많이 나눠보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일이 바빠갖고 못 가서 죄송하고요. 독자분들께서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바쁘신데 또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작가님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작가님 이 소설 보면서 이제 이게 어쨌든 저도 이게 그 공간에서는 살인 사건을 다루기가 참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추천사 쓰고 이럴 때 여기 절대로 살인 사건 같은 거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네. 사실은 이제 그걸 이렇게 제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일 허용이 된다면 뭐 시즌 3 이런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인 사건을 가지고 그냥 거기 그 카페 홈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살인 사건들을 작가들이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면 시즌 3 하면서 거기를 무대로 만들고 다시는 카페 홈즈 안 가면 돼요, 사실은. 지금 발언을 박광훈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저도 거기서 막 작업할 때 막 살인 사건들이 되게 많이 떠올랐거든요. 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선생님이 왜 카페 홈즈가 이전을 많이 한다는 설정을 넣어주셨으니까 그 얘기를 프롤로그에 깐 다음에
그 이전한 장소마다 사실 하나씩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페홈즈가 지금은 왔다는 이런 뻥을 치면서 저희가 그 사건을 하나씩 쓰면 어떨까요? 네, 시대별로 좋겠다. 하나씩 일어나는 카페홈즈의 살인 사건. 알고 보니까 혹은 주인 뭐 네. 거기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네. 거기 꽂혀 있는 책에 다 있는 거죠. 오, 그건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어떤 살인 누가 쓰고. 사건이든지 네, 이 카페 네. 공간에 다 있다. 네, 그건 이제 네. 처음에 프롤로그에 사실 카페홈즈는 옛날부터 사건 현장으로 유명했다. 그 주인이 이러면서. 싫어할 네. 그러니까 다시 안 가면 되죠. 10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돼요. 개화기에 그러면 홈즈 다방으로. 3편의 제목은 카페홈즈의 과거. 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획하시는 이런 자리가 이렇게 하실 것 같네요, 진짜. 아니 저는 네. 그냥 막 네. 던진 그러면 얘기였는데 할수 있죠. 기획인가 이게 오, 그냥 약간 던진 얘기였는데. 기획회를 엿본 느낌이 살짝 좀 네, 들어가지고요. 네, 네. 아니요 저는 그냥 던졌는데요. 네. 아무 변화구 생각 아니 그냥 아, 그렇죠.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약간 그러시겠지만 변화구로 네. 던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럼 배나구.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 예, 살인 감사합니다. 살인 사건 칭찬 되는구나. 네, 자, 그럼 이제 정명섭 작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카페홈즈에 가면 1편에서 얼굴 없는 살인마 그 작품에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네, 그 네. 흐른 뒤에 이제 설정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주인공 인물이 성규인데 네. 그 1편 때 성규보다 지금의 성규가 뭔가 좀 되게 단단해진 인물이 된 느낌이 들고 거의 뭐 형사급으로 막 네. 아우라를 풍기는데 어떻게 좀 쓰셨는지. 그러니까 사실 1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본인의 상황,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죽었던 상황,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휘말려서 이제 가족한테도 좀 버림을 받은 약간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2편에서는 그게 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내재적으로 좀 쌓아진 과정.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죽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맞이했던 아버지의 죽음이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낮에 이제 누구랑 만나러 나가신다고 하셔서 들어올 때 뭐 좀 사다 주세요 이러고 이제 빠이빠이 했는데 이제 그게 아버지 봤던 마지막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앰뷸런스로 실려서 돌아오셨을 때는 그냥 이제 그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러니까는 보통 살면서 그 이후에 많은 죽음들이나 죽음과 비슷한 것들을 보긴 했지만 그 죽음, 가까운 사람이 겪었던 죽음이 이렇게 저를 이후에 좀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성규라는 인물이 이제 그 첫 번째에서 그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속박됐던 그 죽음의 굴레를 벗어났고 그 이후에는 약간 한 단계 좀 전진. 이게 이제 발전했거나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아버지의 죽음을 극복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서 가려버린 것 같아요. 예, 아마 성규도 약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심정으로 좀 글을 써봤고요. 망원동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뭐 식장도 있고 뭐 카페홈즈도 있고 그다음에 왠지 모르게 좀 편안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이 무대, 전 가장 좋았던 게 카페홈즈에서 글 쓰고 저녁에 9시인가쯤에 나갔는데 굉장히 드문데 망원동에 안개가 낀 적이 있었어요. 안개요? 네, 망원동은 안개가 낀 적이 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걸 보면서 사실은 그 이 막걸리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의 플롯을 기본적으로 짜놨었죠. 네. 작품을 읽어보니까 진짜 그 망원동, 그러니까 카페홈즈도 굉장히 애정이 네. 많으시지만 망원동에 대한 애정도 되게 크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더 사랑하는 건 합정동이었죠. 네, 왜냐하면 출판사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출판 도시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거기 갔다가 돌아오면 이렇게 약간 정류장 이제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출판 도시는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요새 같은 느낌이고 서부 개척 시대에 있던 막 인디언에 둘러싸인 인디언의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둘러싸인. 그런데 이제 합정역에 그 정정이 내리면 약간 그 삶에 돌아온 그런 느낌을 좀 줬거든요. 그게 이제 직장인이었던 관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뭐 미팅하고 만나고 이러면 이제 합정동 쪽에 많이 지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오가다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카페에 가면 바로 옆에 다른 출판사 편집자 있고 작가 있고 이래갖고 그 다음부터 약간 살짝 벗어나서 망원동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망원동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서로 알아가는 과정. 언젠가는 망원동을 떠나겠지만 현재로서는 망원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조영주 작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길어가지고 여기는 추지분상이라고 추지분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줄여서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아니 제목을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줄여서 만들려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걸 줄였는지 한번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추리 소설가의 집요함과 운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근데 이제 추지 문상으로 약간 어디서 뭘 사자성어 같은 느낌도 좀 살짝 들고 네, 써주셨는데요. 저번에 이제 그 나왔었던 그 모두가 사라질 때라는 앤솔로지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줄임의 멸세망녀로 부르셨잖아요. 멸망하는 세계 망설이는 여자. 이 작품에서도 이제 그랬는데 추리 소설가에서 이제 로맨스 작가로도 좀 넓히시는 건 아닌지. 뭐 제가 일부러 궁금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이게 이상하게 망원동을 배경으로 해서 쓰면은 꼭 로맨스가 들어가요. 오.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멸세망녀도 그렇고 그 떡볶이 소설도 거기도 망원동에 있는 끼니라는 분식점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 할머니의 러브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할머니 윤혜환이 나오는데 그거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떡볶이인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고 멸세망녀도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거는 6호선 라인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도 사랑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다 보니 자꾸 러브 스토리가 나와서 요즘엔 프로필에서 추리 소설가 대신 소설가라고 바꿔서 쓰게 됐어요. 추리를 이제 살짝 왜 어쩔 수 없이 자꾸 탈장로를 해버리니까 의도가 아닌데 그리고 이게 제가 깨달은 건데요. 추리 소설보다 이게 추리를 빼고 쓰니까 쓸 때 제가 되게 뭐랄까 반드시 트릭을 넣어야 돼 이런 게 없어지니까 쓰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오히려 트릭이 더 잘 나오는 느낌이라서 그냥 대충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추리 소설가로 쭉 자신을 소개할 네. 때랑 약간 네. 좀 더 뭔가 좀 네, 약간 뭐 강박적인 그런 그런 걸 게좀 갖고 벗어졌다? 썼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시군요. 그래서 되게 정명섭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보고 자꾸 로맨스 쓰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네. 네, 참고로 되게 벽을 하나 깬 기분이에요. 모두가 사라질 때 유일하게 영상업 한 건이 팔린 게 조용주 작가 그렇죠. 책이거든요. 네. 멸세망녀가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거 할 네. 때는 자꾸 로맨스 쓰래요. 그 이런 이유로. 로열티 조항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시끄럽고요. 네, 시끄럽고요. 저기 됐고요. 저기. 네. 근데 저는 조용주 작가도 그렇고 뭐 김태환 작가님도 그렇고 다 그러겠지만 어느 정도 글을 좀 쓰다 보면 그 다른 주변에 있는 작가에 대한 어떤 촉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조용주 작가가 로맨스를 쓰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것도 카페 홈즈에서 얘기했지. 펄쩍 뛰었는데 이상하게 저 열심히 하더라고 안 어울리게.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좋았으니까 옆에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제가 로맨스에 소질이 없다는 말을 로맨스 소설 쓰는 작가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언니는 로맨스는 진짜 안 맞아. 딴 건 다 써도 로맨스는 쓰지 마. 맨날 이랬거든요. 그래서 로맨스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완전 이렇게 외면하고 살아왔다가 이게 외면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도전해서 잃을 건 없구나.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또 망원동 터가 또 좀 약간 그런 걸로. 이게 로맨스의 로맨스의 기운이 기운이, 어디선가 네. 이렇게 막 스멀스멀 네. 엘로드를 들고 다니면서 찾아야 되는 로맨스 수맥. 수맥 이거 이렇게 네, 로맨스 수맥. 알겠습니다. 근데 또 조영주 작가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또 뭔가 한 끗 좀 다른 그런 로맨스가 네.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또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귀찮으면 길게 대답하네. 알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는데 어떡하고. 이 조영주 작가가 쓴 게 되게 쓸쓸하고 슬픈 부분들이 되게 많던데. 그쵸. 그랬나요? 나 몰랐는데. 그런 느낌 있어요. 네. 네. 그렇지. 네. 그랬어요? 저도 살짝. 네. 진짜요? 난 왜 몰랐지? 이러면서 약간 나잘 썼다고 난감함 생각했었는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저 사실 그런 말 많이 진심을 들었어요. 믿었는데 그 진심이 이렇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돈다도라님이라는 오랜 블로그 이웃이신 김진일 씨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도대체 저런 애가 어떻게 소설을 쓸까 했다가 소설을 쓴 걸 보고 늘 깜짝 놀라신다고 딴 사람 네.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을 대놓고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뭘 썼는지 잘 기억이 늘 안 나기 때문에 되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작가님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까 길거리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돌을 약간 이런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이 작품이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그냥 좀 노멀하지만 좀 의미심장하게 바꿔봤습니다. 작가님의 가장 좀 운명적인 순간 이런 언제 딱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운명적 순간보단 결정적 순간이라고 네. 바꿔서 말하는 게 좋을 네네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붉은 소파 책에도 적었는데 결정적 순간에 대한 얘기를 거기 적었거든요. 그게 앙리 까르트의 가르송인가? 이름이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사진 작가가 한 말이 그 결정적 순간을 찍기 위해 사진 작가는 늘 그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잡는 게 사진 작가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적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설에 사인을 할 때마다 늘 그 문구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딱 맞는 말일 것 같은데 그 문구가 뭐냐면 당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예, 저는 매 순간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희일비라던가 이런 말이 다 통하는 게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매 순간순간은 늘 좀 넋을 빼고 있더라도 넋을 빼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미심장한. 아 감사합니다. 그런가? 저도 약간 넋을 놓고 또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뭔가 작가님들이 또 이야기하시면 되게 멋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용 작가 글을 안 썼으면 약간 사이비교 교주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아니 봐요. 저는 글을 안 썼다면 백수. 두 분이 자꾸 이렇게 의견 충돌이. 네. 아, 네. 제 목표는 늘 돈 많은 백수. 저도 사실. 네. 네, 아니면 떡볶이집 주인. 못 들은 척. 네? 왜? 그 떡볶이 질문을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널까 말까 하다가 뺐거든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학교 앞에 다들 아실지 모르는데 저 옛날에 다녔던 학교 앞에서는요 그 집에 주택 같은 게 있어서 1층 빌라에서 어떤 아줌마가 딱 애들 학교 시간에만 떡볶이 파셨어요. 자기 1층을 개조해서. 그래서 그 오후에 3시간만 파시고 나머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꿈이 그렇게 뭔지 알것 떡볶이집 같습니다. 하면서 집에서 글 쓰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아니 공장 다니면서 글 쓰거나. 네. 저는 라면집 사장이. 네, 그러니까요. 꿈이었어요. 네. 저는 근데 라면보다 떡볶이 좋아해서 그 짜장맛 떡볶이를 잊을 수가 없어서 네, 그게 꿈이었거든요. 작가가 안 됐다면은 아마 떡볶이 만들면서 맨날 이렇게 일기장을 하나 둘 쌓아가면서 일기를 맨날 썼을 것 같아요. 오늘은 떡볶이를 몇 개 팔았다 이런 거. 막 떡볶이 개발 레시피 막 이런 거. 아니 그런 건 안 적고요. 아 네. 그냥 오늘은 떡볶이를 몇 개 팔았다. 숟가락을 얹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어저께 왔던 A가 친구 B를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막 네. 혼자 계속 적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아닙니다. 김탁관 작가님께 또 질문 제가 했는데 예. 이 마지막 사랑 이 소설에 소설가가 등장 인물이나 등장 동물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진실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작가님 뭐 당연히 좀 뭐 그냥 독자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작가님 자신의 이야기로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작가님도 좀 그런 경우가 있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늘 그런 것 같은데. 늘 그렇고 네. 이게 이 단편보다도 장편을 쓸 때, 그러니까 단편은 뭐 한 어쨌든 뭐 일주일에서 한 달쯤 집중하고 또 빠져나오면 되니까요. 근데 장편은 뭐 최소한 1년, 뭐 5년, 10년 막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그 등장하는 존재와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안대회 선생이 이제 천년 법가의 대화 뭐 이런 책도 냈지만, 그러니까 역사 소설 이런 걸 쓰다 보면 이 지금 그 역사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만날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살다가 어떤 삶의 고비들이 있을 때 딱 누굴 떠올리잖아요. 떠올리는데 살아있는 사람 떠올린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순신은 어떻게 했을까? 혹은 뭐 이럴 때 황진이는 어떻게 했을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훨씬 더 멋있다. 친근한 거죠. 네. 그러니까 꼭 살아있는 사람하고만 친구할 필요가 없고요. 또 살아보니까 뭐 친한 친구라고 해봤자 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우리 이제 일상이 바쁘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설을 쓰면서 아주 깊게 이렇게 들어갔었던 그 존재, 그 존재가 훨씬 더 친하다 나랑. 그게 뭐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존재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을 제가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동물들한테도 영향 받는 것 같아요. 동물을 비롯해서 그 공간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카페 홈즈에 대해서 쓰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동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뭐 저는 호랑이 이런 걸 써봤는데 그러니까 호랑이를 아주 오래 이렇게 한 몇 년 생각하다 보면 그러니까 호랑이는 지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구요? 예. 그러니까 호랑이를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호랑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약간 시점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죠. 그리고 카페 홈즈를 예를 들어도 그럼 이런 공간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어떤 수집가가 있는 콜렉터가 있는 거잖아요. 콜렉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돈이 많았으면 다윈처럼 돈이 많았으면 그냥 자기 성에다가 그 책 다 때려넣고 행복하게 살았겠죠. 근데 그 우리한테는 다행이죠. 작가들한테는 다행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럴 정도의 부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책을 이제 펼쳐놓고 커피숍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갖는 어떤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산다는 건 어떤 공간을 계속 이렇게 알아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공간을 알게 되는가, 어떤 공간에 자기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죠. 나는 이런 공간을 알아, 난 저런 공간을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명섭 작가님도 역사물을 또 많이 쓰셨고 차무진 작가님도 또 역사물을 배경으로 쓰셨잖아요. 좀 동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오랫동안 글을 쓰다 보면은 한 가지 겪는 게 자기가 창조해낸 등장 인물이 꿈인지 뭔지 모르는 공간에 나타나서 자기한테 얘기를 건네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보통 때라면 이건 이제 진짜 정신병원을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럴 때 있죠. 네, 그런데 작가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작가로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그 순간이 될 때가 되거든요. 항상 그 단계라는 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인터뷰할 때 역사소설 왜 쓰셨냐라고 했을 때 전 좀 그때 알기 전이었었는데 제가 추리소설 쓰면 사실 스티븐 킹부터 외국의 유수한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역사 소설을 쓰면 사실 그 스티븐 킹이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뭘 쓸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뭐 김탁한 작가님 정도인데 이 정도는 비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김탁한 작가님 이렇게 뵙기 시작하니까 되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근데 그런 잘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쓴다는 거는 뭐 차문희 작가님도 아마 대답을 하시겠지만 저는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더 씌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마저 없었으면 사실은 그 역사 소설을 쓴다는 게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차무진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역사 스릴러를 좀 썼는데요. 여기 그 김탁한 작가님의 그 마지막 사랑에 보면은 쓰지 못할 것을 쓰면 갈망에 취한 흔적만 남는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설가는 쓸 수 있는 것만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할 것을 쓰다 보면 갈망에 취한 흔적만 남는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제가 고려시대 이야기나 혹은 신라시대 이야기를 썼을 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좋아해서 저는 썼지만 앞으로도 계속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 갈망의 흔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려면 더 매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김탁한 작가님 그 아까 그 쓰신 그 문장 때문에도 좀 약간 한 얼마 동안 멍해졌다 이런 생각도 좀 멍해지기도 했었어요. 네. 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 책 날개 작가님 소개글에 보면 이야기 수집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좀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 이거 좀 한번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영업 비밀 아닌가요? 사실 이거 저도 하면서 이거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뭐 어디 가서 한 2시간 정도 강의하셔야 될 내용인데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제가 생각에는 이 이야기라는 게 양파 껍질 같은 것 같아요. 양파 껍질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터뷰 같은 것들을 이제 하러 다닐 때 시간을 이렇게 정하죠. 우리도 여기 뭐 3시간 이렇게 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제 내가 필요한 걸 계속 묻게 되죠. 내가 소설을 쓰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내가 뭐 논픽션을 쓰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을 들으면 오늘 인터뷰가 잘 됐다. 필요한 부분이 안 나오면 오늘 인터뷰를 망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참 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우선은 그 사람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그 사람과의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터버려야 되더라고요. 제한이 없어야 돼요. 제한이 없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속으로 가서 그 사람 옆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일상을 이렇게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소설가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각자 골방으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수집가로서 이제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건 곁을 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제일 뭔가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 건 와서 그냥 보셔도 돼요. 뭐 내가 뭐 일하고 있는 거 옆에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나누는 대화는 전부 좀 뭔가 떠 있는 거예요. 네. 공식적인 이야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이런 이야기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곁을 내어줬을 때, 네, 곁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 곁을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곁을 내어주기까지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까지 예, 내가 되게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공을 들이고 내가 왜 당신을 만나려고 하는지, 내가 왜 당신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지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되게 무한대로 필요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곁을 안 대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실패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뷰에 대한 책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보면서 좀 실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게 그냥 딱 기능적으로 인터뷰하는 거죠. 가서 3시간 인터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동네 책방 어떻습니까? 라든지 뭐 이 작가 어떻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거의 뭐 이렇게 수박 겉핥기적인 거고요. 진짜에 다가가는. 네. 예. 그 사람.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는 게 결국은 어떤 주인공 한 명 한 명의 진심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심에 다가가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힘들죠. 네, 힘들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에만 다가갈 수 있으면 이제 그 결과물이 뭐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이제 뭐 픽션을 쓰는 법과 논픽션을 쓰는 법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다르다. 지금은 다 그냥 이야기를 우리는 쓰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이제 쓰고 이야기를 모으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곁을 그래서는 저도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곁을 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곁에 제가 이제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읽으면서 참 이 책은 좋다, 뭐 이 이야기는 참 좋다라고 했던 게 그런 과정들이 앞에 항상 선행했던 그런 책들만 남더라고요 결국. 좀 끼어든 것 같아서 죄송한데 백타파 시리즈에 나왔던 김진과 이명방이 좀 처음에 서먹하다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든지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제
처음에 수사로 부임한 이순신과 네. 그 부하 장수들, 뭐 풍계라든지 더 올라간 장수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과정이 지금 떠올랐거든요. 쉽진 않지만 가까워지면 무한 신뢰를 보여주는. 네. 제가 김태관 작가님 팬이라. 네. 지금 딱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네. 떠올랐어요. 네. 저는 최근에 그슬 올라가면 그렇겠네요. 네. 저는 김탁원 선생님 강연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제가 언제나 갈 때마다 무심코 정신을 차려보면 이렇게 한두 바닥을 늘 채워가요. 메모를. 그래서 메모지가 없으면 막 저는 티슈 같은데 메모하고 근데 지금 또 메모를 하다가 또 떠오른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신작 장편 소설 준비할 때면 늘 좀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중에 작법서부터 시작해서 가진 걸 다 쌓아놓고 있는데 최근에 다치바나 다카시의 서재랑 강창래 선생님의 위반하는 글쓰기랑 글잘 쓰는 법 그딴 건 없지만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랑 지금 하신 얘기가 완전히 상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논픽션과 픽션은 사실 큰 차이가 없고 쓰는 것은 내가 얼마나 깊이 다가가고 핵심에 다다르느냐와 그걸 보여주느냐의 차이다라고 세 개의 책이 모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감개가 새로웠습니다. 진짜로 제가 어디서 진짜 저희가 그놈의 돈을 이렇게 진짜 수강료를 네? 내고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네. 또 이렇게 제가 청했는데 네,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저는 또 그새 시즌 3에 대한 생각을 또 계속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막 세계에 있는 카페홈즈의 얘기들을 하면 어떨까 막 이런 혼자서 전 막 세계 적어보고 카페홈즈.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페 홈즈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그러니까 카페 홈즈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카페 홈즈 전문가들 이렇게 자료도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홈즈 도서관이나 뭐 홈즈 굿즈는 너무너무 넘치는데 코난 도일 도서관이나 코난 도일 굿즈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작가로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그러니까 내 등장인물이 훨씬 유명해져가지고 작가를 먹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시즌 3에서는 카페 코난도 이런. 그래서 이제 제 이번 글을 쓰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리즈를 쓰면 결국은 시리즈의 주인공이 알려져가지고 이 주인공이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막 커져버리고 그 독자들이 그 주인공만 마음에 두고 이 글 쓴 작가는 죽든 살든 상관없고 나중에 교체해도 되고 예. 죽고 나서 이 작가는 교체해서 계속 어쨌든 그 주인공을 계속 살려나가는 게 이 독자들의 욕망이 되어 버렸을 때 그때 그 시리즈를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그 작가는 행복할까? 코난 도일경은 행복할까? 예. 이건 내가 만든 건데 뭐 그런 느낌, 네, 예.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됐죠. 쓰면서. 네. 이 5분을 저희가 아무래도 모시다 보니까 사실 더 듣고 싶고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지만 이게 또 네. 적당히 또 제가 또 진행자로서 더 참는 것도 미덕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달려왔는데요. 1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2부로 저희가 또 작가님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